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해고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네.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해고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호도 외쳐봤고 사진을 찍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무대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이따가 집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지금 모두 내려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 동안 계속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발언을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영광에서 오셨습니다. 해양특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바로 어민들입니다. 전국 어민의 총연맹 김영복 부회장님 앞으로 모셔서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분이구나.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제 나이가 63살인데요. 저는 전방 군대 생활 3년을 빼놓고는 단 한 번도 고향어촌을 떠나지 않고 객지 생활도 단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바닷가 어촌에 살면서 김양식, 새우양식, 꽃게잡이, 실뱀장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 20일 꽃게 금어기가 풀렸는데도 어민들이 꽃게를 잡아도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고 그마저 상인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새우 양식이 평년에 비해서 50%도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작년보다도 더 저조하고 이것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수산시장들은 어떻습니까? 노량진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중소도시의 수산물 도매 시장은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예. 온 국민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은 일본의 기시다, 미국의 바이든, IAEA의 그라시아, 또 누구 바보 멍청이, 이들이 전 인류적인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욕을 한마디 하겠습니까? 욕이 될란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기시다 내기로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핵오염수 방출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안보장사를 해서 무기를 그만 팔아먹고 윤석열 멍청이에게 친일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국제해양쪽 재판소에 즉각 방류민계 가처분을 제소하고 일본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당장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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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치하라! 어이. 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민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절규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만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발언은 여러분들도 꽤 익숙하신 분입니다. TV 방송과 라디오를 종횡무진 활약하며 일본 해고용수 해양특유에 대한 우려를 쉽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저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고요.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일본 국적이 없는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일본에서 이번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또 한국에 미안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계자들의 이해가 없는 한 절대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한 약속을 했고 그 이후 그 약속을 준수하겠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도 그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도 기타 담당 장관도 되풀이해 왔습니다. 8월 20일에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을 하러 처음으로 후쿠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없게 현지 어민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쿠시마 제1원전 간부들만 만나서 회의하고 또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21일 도쿄에서 정국 의원 회장을 일단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국석이 조합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해양 판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있었던 기시다 총리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8월 22일 내각회의에서 24일부터 오염수를 해양 판유하겠다라는 결정을 일반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국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하고의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그러한 그 방침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단합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윤석열 정권이 강제징용자 제3자 편제안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결정해 놓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그 법적 권리마저 박탈한 윤 정권의 방법하고 기시다의 이번에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흉내냈는지 일본이 윤 정권을 흉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시민을 결국은 탄압하는 그러한 양 정권의 야합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2분밖에 발언이 안 된다고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 잭샤로 낸다고 그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해안 판류가 아닌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형 10톤 정도 들어가는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100년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일본의 원자력 시민위원회가 2017년에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모르탄화 해가지고 반치하에 반영구적으로 매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비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 쪽의 논리에 동조하면 안 되고 동조하는 윤석열 정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